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마곡 마이스 롯데가 이제 수주를 했죠. 롯데컨소가 수주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란 사업자가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향후엔 마곡 주민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가 자체는 한화가 더 많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롯데가 더 뭔가 더 앞섰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1조 500억 정도를 썼다고 하고요. 한화는 1조 1,500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토지가 자체는 한화가 좀 더 많은 비용을 써서 전체 이제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먼저 보면, 전체 총점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점이고 그 중에 가격은 200점, 개발계획, 특화계획, 기업평가, 사업계획이 나머지 800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비용은 어, 한화가 이겼지만, 비용에서 이제 평가에선 한화가 아마도 이겼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IHG 브랜드를 가져왔고, 거기에 KTNG를 포함해서 오피스를 선매입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서 안정성에서도 평가를 받고, 전시시설은 코엑스를 써냈고,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합인데, 롯데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야쿠르를 뭐 내세웠고, 뭐 GS 리테일 컨소시엄이 호텔 브랜드를 정했지만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지도 못 정했고, 뭐 호텔 운영자도 잘 못 정했고,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점을 내세운 것 같은데, 다시 좀 그 평가표를 보시면 종합 개발 구상, 건축 계획, 교통 및 동선, 필수 도입 시설 계획의 우수성, 필수 도입 시설 특화 계획, 가로 활성화 계획, 마곡 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 컨소시엄은 하나가 이겼을 거고요. 뭐 재무 건전성은 글쎄요. 재무 건전성, 사업 수익 능력, 유사시설 개발 실적,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은 롯데가 더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광역 같은 경우는 하나가 했지만, 제2롯데 월드도 있고 롯데가 규모는 더 크겠죠. 사업 추진 계획, 리스크 관리 계획, 이 부분에서 롯데가 일부 그 손실에 대한 것도 약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세웠다고 해요. 600억인가요? 뭐 이렇게 재원을 뭐 조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롯데가 이겼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마곡 지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나 가로 활성화 계획이나 필수 도입 시설의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그 약간 수익에 너무 막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비용을 써서 마곡 지구가 좀 더 특화가 될 수 있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변 기업과의 연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화 계획을 잘 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섰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예측은 틀렸지만, 그리고 롯데라는 기업이 좀 많은 주민들이 인식은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일단 선정이 됐으니까 진행은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됐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볼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복합단지가 21년 착공해서 24년에 준공할 계획이라서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계획이에요. 일단 롯데가 뭐 보도 제한이 뭐 해소가 돼서 진행될 걸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긴 해서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S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롯데 입장에선 그런 걸 가지고 좀 시간을 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상암 롯데몰에 대한 사례를 봐야 됩니다. 상암 롯데몰이 아직까지 땅도 못 파고 있는데 지금 벌써 7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11년에 세계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전통시장과의 상생, 모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라고 했지만 사실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도 아닌데 지금 서울시가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지금 감사원에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 3월에 1972억 원의 부지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싼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3개 부지로 되어 있고 그 3개 부지가 지상에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는 필지가 다 나눠져 있고 그걸 이제 합쳐달라고 롯데가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걸 반대하고 했었죠. 그리고 그 한 개 부지에서는 뭐 상업시설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데 결국은 판매 시설의 비중을 82%, 뭐 70%, 67% 계속 줄였으나 아직도 지금 협상 중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딴지를 걸면 마곡에 있는 마곡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비중은 좀 작은 편이겠지만 그 부지의 그 연면적 용적률로 채워지는 그 모든 면적이 상업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컨벤션이나 뭐 이런 마이스 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도 있지만 물론 몰이 안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울시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 걸 좀 마곡지구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지금 이게 7년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면서 이런 상생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거주자분들 약간 그 박원순 시장님의 그 스탠스는 더불어 잘 살자이기 때문에 뭔가 한쪽이 피해를 보면 그걸 이제 약간 중간에서 중재를 하시려고 하면서 사실 근데 그게 이익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조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지금 노량진 시장 같은 경우도 노량진 시장 분들이 노량진 역 앞에서 지금 노량진 시장을 차리셨어요. 그 기존에 이제 부지가 이제 신축이 되면서 그 판매하실 자리를 잃어서 노량진 시장을 지금 노량진 역 앞에 깔아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쉽게 철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걸 또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마곡지구는 이제 어, 롯데가 결정이 됐으니 그 2024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는 그런 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